예, 이번 3주차 강의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내용을 할 건지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이제 두 번째 영상이에요. 구속영장의 효력 범위가 돼 있는데, 자,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은 거의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B급 중에서 아주 비중이 낮고 거의 C급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은 간단하게 뭐 구속영장이 갖는 우리 효력 범위인데, 영장은 사건을 단위로 영장이 발부되고 그 사건에 대해서만 그 구속영장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A자로 이렇게 구속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구속은요, A자로 만약에 구속을 했다면 A자에 대해서만 이 구속영장 효력이 있는 거예요. 갑이 또 다른 제 B자를 범했을 때 B자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어요. B자에 만약에 구속 사유가 있으면 B자로 영장이 다시 또 발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이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A자 구속이 끝나기 전에 B자로 영장이 발부되고 만약에 집행을 해버리면 이렇게 중첩된 구속이 생기겠죠, 그죠? 이런 것을 이중구속이라 하는 건데, 그 이중구속이 인정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 다음 여기 보면 이제 미결구금일수 산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거는 뭐냐면은, 자, 갑이, 여러분이 만약에 갑이라 생각해 보세요. A자하고 B자 두 개를 재판받고 있는데, A자로는 구속이 되어 있고, B자는 불구속이에요. 만약에요. 근데, 그 A자로는 구속이고 B자는 불구속인데, 그러면 낮에 이제 법정에서 갑이 재판받았어요. 이 두 개를 동시에. 그리고 이제 오늘 재판이 만약에 끝났다. 그러면 집으로 돌아갈 거냐 아니면 빵으로 들어갈 거냐라는 거예요. B죄는 불구속이니까 집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A죄로 지금 구속이 돼 있으니까 빵으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렇죠.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겁니다. 당연히 이게 아니고 이것이겠죠. 그죠? A죄로 구속돼 있으니까 빵으로 가지 집으로 가지는 않겠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사실상 A죄 영장이 B죄한테 영향을 준 거 맞죠, 그죠? 왜? 집으로 못 가고 빵으로 갔으니까, 그죠? A죄로 구속돼 있고. 그래서 나중에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구속 재판을 받았다면 이 구속돼 있던 이 기간 있죠.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미결 구금 기간이라고 해요. 미결, 아직 미자, 결정. 아직 제값이 결정되기 전에 구금되어 있던 기간이죠. 저 구속 재판을 받았던 기간이 만약 6달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중에 제값이 정해지면 그 제값을 미리 치른 것으로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 A제로 1년이 선고되고 확정이 되었다면 이미 6달을 먹었다고 봐주는 거죠. 빵이 있었잖아요. 이 빵이나 이 빵이나 똑같은 거거든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미 6달 먹었으니까 제값 1년이면 6달 먹었으니까 1년에 6달 빼주는 거예요. 그리고 6달만 먹으면 되는 거죠. 됐죠? 이렇게. 그리고 만약에 B죄는 불구속이잖아요. B죄는 만약에 8달 정해지면 8달 먹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건 1년이지만 이미 6달 먹었으니까 6달 빼주면 6달만. 그리고 여기는 8달. 그래 총 14달 먹으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앞번에 이 A죄로 구속돼 있다라고 했는데 A죄로. 그런데 B죄는 불구속이지만 집에 못 갔다 했죠. 그러면 사실상 이 미결구금 기간은 B죄한테 영향을 주었다고 했죠. 이 구속은. A죄 구속은 사실 B죄한테 영향을 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 6달을 A제에 빼주지 않고 이 B제에 빼줘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2달 먹고요. 그 다음 A제는 1년 확정된 거 그대로 집행하면 된다는 거죠. 이게 총 14달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14달로 똑같죠. 상관없다는 것인데 이 내용은 그렇게 출제가 빈번하지는 않으니까요. 이거는 뭐 가볍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본격적으로 여러분 공부하는 내용이 잠깐 이렇게 펼쳐볼까요? 자, 이 구속 집행 정지와 구속 취소가 있는데, 자,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여러분. 이 내용은 구속 집행 정지와 구속 취소. 이건 B급이에요, B급. 자, 기소 전에 수사기관이 피해자를 구속을 했고 기소 후에는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했잖아요. 이 구속돼 있는 것에 집행을 멈추는 거죠. 집행을 멈추고 일시적으로 풀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구속 집행 정지입니다. 이 구속의 집행을 멈추고 일시적으로 풀어주는 거. 수사기관이 피해자를 구속했는데 집행을 멈추고 일시적으로 풀어주는 거.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했는데 집행을 멈추고 일시적으로 풀어주는 거. 이게 구속 집행 정지예요. 만약에 가족 중에 누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러야 된다고 한다면 아직은 지금 수사를 받고 있고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 이놈이 유죄라는 것 아니잖아요, 그죠? 재판해봐야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족 중에 누가 돌아가셨다. 그럼 장례를 치러야 된다. 그럼 잠깐 집행을 멈추고 장례 치르고 나서 다시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가 공부를 한다니까요. 이게 구속 집행 정지입니다. 이 구속 취소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구속이 돼 있는데요. 구속 사유가 없이 구속을 한 거예요. 잘못 구속한 거죠. 또는 구속 사유가 있었는데 사후적으로 소멸을 한 거예요. 이런 경우에 구속 그 영장 이것을 마치 찢어버린다는 느낌이거든요. 예, 구속을 취소하는 거죠. 그리고 풀어주는 겁니다. 영장의 효력은 소멸되는 거죠. 찢어버리는 거니까요. 왜? 잘못 구속했으니까. 처음에는 제대로 구속을 했는데 구속 사유가 있었는데 나중에 구속 사유를 소멸했을 때 그때 바로 구속 취소하는 거예요. 이 두 개를 한번 비교해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이 내용은 이제 B급 내용이거든요. B급 내용. 자, 이 내용을 이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되게 중요한 A급 내용들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되게 중요한 A급인데 여러분 이 내용은 어떤 거냐면 기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요. 수사기관이 피해자를 체포 구속했죠. 그다음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했잖아요. 이렇게 구속돼 있는 놈 외부와 고립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정당한 방어 전략을 짜기가 상당히 힘들어 이거죠. 그래서 만나게끔 해주는 거예요. 이놈들이 변호인도 만나고 또는 변호인 데리는 자, 아직 선임이 되지 않은 자를 데리는 자라고 해요.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됐죠? 빵에 있는 놈이 변호인을 만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변호인 또는 데리는 자가 빵에 있는 놈을 만날 수도 있겠죠. 이런 접견교통권을 공부할 겁니다. 접견교통권요. 이 접견교통이라는 것은 접견하고 이야기 주고받고 줄수에 받을 숫자예요. 물건 주고받고 서류 주고받고 그 다음 받을 숫자의 진료받고 이런 것들을 접견하고 수수하고 수진하는 진료받는 것을 접견교통권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빵에 있는 요놈들이 자 변호인을 또는 데리는 자를 만나는 이런 접견교통권과 변호인 또는 데리는 자가 빵에 있는 피해자 또는 빵에 있는 피고인 접견교통하는 이런 접견교통권이 있는 거죠. 또 빵에 있는 놈들이 비변호인 가족들 비변호인 접견교통하는 것도 있고요. 또 비변호인이 빵에 있는 자기 아들 딸 아버지 어머니 이런 사람들 자 접견하는 것도 있겠죠. 이렇게 접견교통을 빵에 있는 사람들이 변호인을 또는 변호인이 빵에 있는 사람 빵에 있는 사람들이 가족이 빵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만나는 네 가지 종류의 접견교통권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빵에 있는 놈이 변호인 또는 대리는 자 접견교통권을 공부하고요. 빵에 있는 놈이 가족들, 비변호인 접견교통권을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변호인과 접견교통권이 나오죠. 그렇죠? 이 내용들 우리가 공부를 할 겁니다. 빵에 있는 이자들 다 접견교통권 주체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 자유로운 접견교통이 보장되는 거예요. 이렇게는 왜? 변호인과 만나서는 방어 전략을 따는 것이니까요. 자, 빵에 들어가 있으면 이네들 보호를 위한 가장 본질적 권리는 만나게끔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들어가는 게 자유로운 접견교통권이요. 이 자유로운 접견이라는 것은 일체 제한한다고 헌법재판소가 이야기해요. 물론 자 이네가 이렇게 변호인 접견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접견권 그 자체는 법률로서 제한이 되는데 자유로운 접견은 일체 제한이 안 돼요. 그럼 이 두 개의 차이는 뭘까? 궁금하시죠? 자유로운 접견은 제한 안 된다. 아니, 변호인과 접견권 그 자체는 법률로 제한이 가능하다. 그럼 자유로운 접견과 접견권 자체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건 강의 시간에 말씀드릴 거예요. 됐죠? 자, 대법원은 법령으로서 자 이네가 이렇게 변호인 접견교통권은 법령으로서 제한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거든요.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제대로 살펴볼 거고요. 우리 접견교통권은 접견, 수수, 수진이라 했죠. 접견, 수수, 그다음 의사의 진료 뭐 이런 것들 내용들 우리가 공부를 할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빵에 있는 이자들이 그 가족 있잖아요. 비변호인 접견교통하는 거. 자 이것은 도망이나 재정인멸의 염려가 있다면 이쪽은 수사기관이 피해자를 체포 구속했으니까 수사기관의 처분으로 제한이 가능한 거고요. 그다음 이쪽은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했고 가족을 만나려고 하는데 만약에 비변을 만났을 때 도망이나 재정인멸의 염려가 있다면 이 법원이 제한할 수 있는 거죠. 됐죠? 법원의 결정으로 이런 수사기관의 처분으로. 근데 만약에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 이제 도망이나 재정인멸의 염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한을 했다면 다툴 방법도 필요하겠죠. 다투는 방법이 준한 거예요. 수사기관 잘못된 처분에 대해서 다툴 방법이 준한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빵에 있는 자, 이 비변호인 이렇게 할 때 법원의 결정으로. 법원의 어떤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은 거의 대부분 불복이 안 된다고 했는데 불복이 되는 게 몇 개가 있다 했죠? 이게 항고라고 했잖아요. 항고에는 보통과 즉시가 있다 했죠? 이거는 이제 보통 항고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볼 겁니다. 됐죠? 이런 내용들 우리가 한번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 우리 막둥이가 와가지고요. 아버지 자라고 한 거야? 그래 막둥아 잘 자. 내가 형아들 열심히 해. 화이팅 하고 가. 파이팅. 큰 소리 해야지. 파이팅. 어. 다음에는 우리 막둥이 얼굴 한번 나와야 돼. 어서 가서 자. 그래. 음. 자, 이제 체포구속 측부심이 되게 중요한 A급이라 했잖아요. 이건 아주 중요해요. 접견교통보다 더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자, 이 내용들은 뭐냐면요. 좀 복잡하죠. 여기 체포나 구속이 된 자가 있는데요. 체포에는 영장 긴급 현행범 체포, 이 구속은 영장 구속이 있잖아요. 근데 만약 이 체포나 구속이 불법 부당이라면 불법 또는 부당이라면 법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고, 법대로 체포 구속을 했지만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부당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적부에 대한 심사를 법원에 청구하는 거예요. 법원에다가. 그럼 이제 누가 청구하는 거냐? 이 깝깝한 사람이 청구하겠죠. 잘못된 체포구속을 당한 피해자, 그리고 피해자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적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 자, 이네가 청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방법원의 그 수사기관은 우리 체포나 구속이 적법 정당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수환개서류 점검물을 법원에 보내는 거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적부심사를 진행해요. 적부심사. 48시간까지 심사를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피해자는 변호인 선임에서 도움받으면 돼요. 만약에 사선을 선임하지 않았다, 개인 사자 선임, 개인적으로 변호인 선임하지 않았다면 국가가, 판사가 변호인을 붙이거든요. 국가가 선임해줘요. 한참 적부심을 진행하고 있는데 검사가 기소를 해서 혹 피고인이 되어도 기각하는 거 아니에요. 적부심제야 계속 진행하는 겁니다. 피해자가 청구권이 가지고 있는데요. 만약에 피해자가 청구를 했는데 한참 적부심이 진행되는 중에 검사가 기소를 해서 피고인이 되어도 바로 기각 결정하는 게 아니고 적부심사를 계속 진행한다고요. 그래서 재판하고 구속이 잘못됐으면 석방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우리가 공부를 할 겁니다. 됐죠? 신문 없이 이 적부심사를 하지 않고 바로 기각 결정하는 경우도 있긴 해요. 그러면 재수겠죠? 적부심을 맡은 판사는 고민할 필요 없으니까 재수 이렇게 제가 강의해 드릴게요. 적부심사 다 끝나고 나면 결정을 하는데 결정은 24시간 내에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기각 결정, 석방 결정, 보석 결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재판하고 구속이 적법 정당하면 기각 결정, 불법 부당이면 석방 결정을 때려서 이제 풀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보석 결정이라 되어 있죠. 이게 하나 있는데 이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자, 기각 결정과 석방 결정 이런 거는 불복은 안 돼요. 지방법원의 판사 재판은 불복이 안 된다고 했죠. 석방 결정이 떨어지면 석방을 합니다. 이렇게 석방된 자를 재체포나 재구속 가능한가? 예, 가능은 해요. 그만큼 어려워져요. 왜? 한 번 잘못된 체포 구속을 통해서 석방이 됐으니까. 다시 재체포나 재구속을 하기 위해서는 도망이나 재정인멸을 한 경우에만 재체포나 재구속이 돼요. 이렇게 석방이 되면. 근데 만약에 체포나 구속이 적법 정당에서 기각 결정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다시 이제 여기 들어와 있던 수환개서류 점검을 들어왔던 거 이거 다시 반환을 해요. 검찰청에. 그리고 나서 체포 계속 나아갑니다. 그리고 만약에 구속된 자가 구속 적부심을 청구했다면 여기 기각 결정이 나면 구속 계속 진행해요. 구속은 10일이잖아요. 체포는 48시간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체포가 됐는데 불법 부당이다. 체포 적부심 청구. 그러면 법원에 수환개서류 점검물 접수. 그리고 적부심사를 진행해서 체포가 잘 됐다면 기각 결정. 적부심 청구 기각 결정. 그럼 이제 체포 계속 48시간. 그런데 여기 수환개서류 점검물이 법원에 접수되고 다시 검찰청에 반환이 된 이 적부심사를 하는 이 동안까지는 수사를 못했으니까 체포기간에 들어가지 않아요. 또 한번 해볼까요? 구속이 됐는데 구속이 불법 부당이다. 적부심을 청구했다. 접수됐어. 수환개서류 점검물 접수. 여기서부터는 수사가 진행되기 어려우니까 더 이상 구속기간은 진행하지 않아요. 적부심을 하는 동안. 그래서 기각 결정. 구속이 적법 정당에서 기각 결정 떨어지면 수환개서류 점검물 다시 검찰청 반환. 여기서부터 수사가 또 진행되는 거죠. 구속도 여기서부터 계속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일이 되는 거죠. 됐죠? 이 적부심을 했던 접수와 반환은 체포구속기간에 들어가지 않아요. 이런 내용들 할게요. 그리고 보석 결정은 밑으로 쭉 내려왔죠. 보전금 납입을 조건으로 하는 석방 결정인데 이거는 구속 적부심에서만 돼요. 체포 적부심, 이 체포된 피해자의 체포 적부심에서는 안 돼요. 구속된 피해자의 구속 적부심에서만 되는 거고요. 체포 적부심 안 된다 했죠. 그리고 지방원의 판사의 직권 그리고 재량 보석이고 피해자한테 내를 보전금 등을 조건으로 해서 석방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그리고 여기 보석 결정 있잖아요. 이 보석 결정은 보통 항고로 불복 가능합니다. 자, 원래 지방법원의 판사 재판은 불복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보석 결정은 왜 보통 항고가 가능한가? 판례가 된다라고 했는데 왜 될까? 왜 될까? 보통 항고 왜 될까? 자, 이거 궁금하시잖아요. 되게 궁금하시죠? 이건 이제 기본 강의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됐죠? 그리고 이 보전금 납입 조건으로 석방을 할 수 없는 사유도 있고 또 재구속 사유도 막 있어요. 그리고 보전금 납입을 조건하는 석방 결정으로 석방된 자를 재구속하는 사유는 뭐 이런 거예요. 그냥 석방 결정은 재구속 사유가 도제죠. 그런데 보전금 납입 조건 석방 결정의 재구속 사유는 도도 출조거든요. 차이가 있다는 것도 여러분 확인해 두셔야 돼요. 이건 나중에 다 설명해 드릴 거예요. 됐죠? 즉 보시면 상당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고 중요한 내용이에요. 됐죠? 이게 끝나고 나면 이제 보석이라고 있는데요. 이 보석은 이거 기소죠, 기소. 기소 이후에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을 했는데 이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는 거죠. 그리고 풀어주는 거예요. 근데 증거인멸의 염려라든가 도망칠 염려가 있어서 구속을 했는데 그냥 집행을 정지하고 풀어주면 도망치겠죠. 그래서 도망 못 가게 출석을 담보하는 조건, 이 보전금 등 출석 보전금이에요. 이것을 조건을 해서 집행을 정지하고 풀어주는 거죠. 이런 제도를 공부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증거인멸의 염려라든가 도망칠 염려가 있어서 구속 사유가 있어서 구속을 해놓고 이제 재판을 진행할 거예요. 앞으로 유무죄를. 그런데 피고인도 방에 있는 것보다는 밖에 나가서 방어 전략을 짜는 게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 구속 사유가 있어 구속한 놈을 그냥 풀어줄 수는 없고요. 출석 담보 조건 하에서 집행을 정지하고 풀어주겠다는 거. 마치 인질을 잡아놓고 풀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인질이 국가가 양아치도 아니고 사람을 인질로 잡아놓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돈을 인질로 잡아놓고 풀어주는 거예요. 근데 돈이 없는 자들은 그럼 인질로 들어갈 게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2007년에 법을 개정할 때 인질을 보전금 말고도 다양화시켰어요. 등이라고 돼 있죠.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 뭐 청구를 하는 거예요. 청구를 피고인이 청구하는 거예요. 또 피고인의 변호인, 법정 대리인, 배우자, 직계적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 우리 가족 동거인 고용주는요 딱 두 군데, 여기하고 우리 조금 전에 공부했던 적부심에서만 청구권자로 포함시키고 다른 곳에 가족 동거인 고용주가 들어가면 틀린 지문으로 다 처리할 거거든요. 예, 가족 동거인 고용주 됐죠? 그리고 청구를 하면 이제 그 법원도 수소법원도 검토를 하는 거예요. 이런 주거 일정한가, 증거인멸의 염려 없는가, 도망칠 염려 없는가, 또 너무 중한 범죄는 아닌가, 누범 상습범인가, 그다음에 해를 가할 염려가 있는가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주거 일정한가, 주거 일정하다 좋다. 증거인멸의 염려는 없는가, 없네. 도망칠 염려 없나, 없다. 사형 무기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 금고에 해당하는 그런 중범죄는 아니다. 그리고 누범 상습범도 아니고 뭐 내보내줬다고 해서 피해자에게 해를 가할 염려도 없다. 자, 이런 판단이 딱 들면 그때는 이 제외 사유가 하나도 없다면 반드시 보전금 등을 조건해 석방으로 석방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자, 필요적이라는 것은 하야 한다라고 옮기시면 돼요. 보전금 등을 조건하는 석방 결정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런 사유가 있다면 그때는 상당한 이유, 질병 같은 거, 빵이 있는데 이놈이 뭐 질병에 걸렸다 이런 경우에는 보증금 등을 조건한 석방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됐죠? 근데 이 임의적 보석은 청구 있을 때도 되지만요, 법원이 직권으로도 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리고 이제 뭐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뭐 기각 결정 같은 거 하겠죠, 그죠? 이 보석 결정은 보통 항고가 돼요. 이거는 법 조문에 된다라고 돼 있거든요. 원래 법원의 결정도 엄청나게 많이 있고 대부분의 결정은 불복이 안 되는데요. 이 결정은 보통 항고 됩니다. 그리고 풀어줄 때 일정한 조건이 있거든요. 이 조건, 이런 조건들이 있어요. 나중에 다 설명드릴 겁니다. 이런 조건들 중에서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하는데, 자, 고려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고려해서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해요. 이게 인질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위에 이런 것을 정했다면 이거는 먼저 이행된 거 확인하고 풀어주는 거거든요. 이게 선이행 후집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석방된 자를 근데 이 피고인이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 그럼 이제 피고인에 대한 제재도 들어가는 거고요. 또 보석으로 풀어줬는데 이걸 취소해서 다시 재구금하는 것도 있어요. 이런 보석 취소 사유가 있으면. 그리고 이제 확정이 된 뒤에 이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 이제 만약에 인지를 조건을 해서 구속의 집행을 멈추고 풀어줬거든요. 쭉 이제 심리를 진행해서 결국 유죄가 확정이 됐습니다. 이제 집행을 해야 되겠죠. 오라 했는데 도망쳐버렸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 보전금 있잖아요. 보전금. 만약에 이 보전금을 조건을 해서 이제 풀어줬다면 이 보전금은
전부 또는 일부를 반드시 몰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석을 취소했을 때도 만약에 보전금 이것을 조건에서 풀어줬다면 보전금을 몰치 가능한데 이거는 임의적이에요. 보전금 몰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확정이 된 뒤에 집행하기 위해서 소환했는데 도망치면 그때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드시 몰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보석제도고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를 할 겁니다. 자, 우리 이번 주차에 공부할 내용 중에서 여기까지가 일단 상당한 시간을 우리 소요해야 되는 첫 번째 우리 강의할 내용이에요.